흰자가 드러나는 걸 우리가 예상하고 다들 수술을 하지만 실제 노출되는 거는 결막살이라는 거. 자,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황용석 원장입니다. 제가 사실 앞트임 복원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, 복원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도 있고, 사실 이제 복원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트임을 잘 해야 복원 수술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앞트임 수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지 이 수술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고 보면 사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훨씬 더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는 수술은 앞트임 수술인데, 하다 보니까 앞트임 복원 수술이 많이 되고 그쪽으로 좀 더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는 앞트임 복원 수술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. 복원 수술을 많이 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앞트임 수술법이란 어떤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첫째가 바로 황금 비율이에요. 이건 뭐 어떤 성형수술이라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내 얼굴에 비율을 깨트리는 방향으로 수술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,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내 눈이 자로 이렇게 거리를 재봤더니 실제로는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. 눈 사이 거리가.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너 눈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 않아, 이런 반응을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사실은 눈 사이 거리 자체가 정상인데 눈, 코, 입이 전체적으로 작고 얼굴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비율상으로 눈 사이 거리가 정상인 상태인 거죠.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구조물들 있죠.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눈의 크기라든지 얼굴 크기, 이런 거에 따라서 상대적인 눈 사이 거리, 이 거리가 자로 잰 절대 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눈 사이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눈이랑 눈 사이 거리가 좁고 그 다음에 코도 작고 입도 작고 이런 분이라면은 사진을 찍어서 봤을 때 그때 내 눈 사이가 멀어 보인다, 그렇다고 하면 앞트임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실제로는 내가 눈 사이가 되게 먼 것 같아요. 그래서 난 트임을 하고 싶고 눈이 커지고 싶다. 하지만 입도 크고 코도 크고 눈도 전체적으로 큰 상황에서,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앞트임을 해버리고 나면은 실제 이렇게 자로 재봤을 때는 정상적인 거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얼굴이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여, 수술한 티가 나, 내지는 눈이 너무 좁아 보이는데, 이러한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율들을 잘 고려해서 앞트임을 하셔야 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누호의 노출량, 앞쪽에 있는 빨간 결막살 있죠? 이 누호의 노출량을 잘 계산해서 터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앞트임을 할 때 주로 생각하시는 게, 나는 앞을 트고 나면 눈이 커질 거니까 예뻐질 거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막연히 그러고들 상담을 오시는데, 앞을 트면 그러면 눈에 흰자가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. 근데 재밌는 게 앞트임은 실제로 튼다고 해서 눈에 흰자가 많이 보이는 그런 눈이 커지는 수술하고는 조금 달라요. 눈 앞쪽에는 누호라 그래서 눈물이 보이는 그런 구역이 있고, 이 앞쪽에는 결막살들이 모여 있거든요. 이 결막살은 사람에 따라서 색깔이 분홍색일 경우도 있고 많이 진한 빨간색일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누호의 모양 자체가 새 부리 모양이라 그러는데, 모양 자체가 끝 모양이 굉장히 날카롭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, 또 어떤 경우에는 누호에 점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 앞트임을 과하게 터가지고 누호 노출량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런 빨간 결막살이 과하게 드러나 보일 수도 있고, 내가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점 같은 게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앞트임을 할 때 이런 누호가 노출됐을 때의 모양을 미리 예측하고 그거를 인지하고 수술을 해야지 수술을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.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앞트임에서 눈이 커진다는 요 기준으로 봤을 때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하고 다들 수술을 하지만, 실제 노출되는 거는 결막살이라는 거, 이거를 알고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예전에 앞트임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는
앞쪽 부분을 뭐 W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칼로 트고 주변을 봉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수술을 했었는데, 이 방법은 눈 앞쪽에 굉장히 큰 흉터를 남기곤 했었어요. 성형수술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던 옛날에는 흉터가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눈이 커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. 하지만 지금은 앞트임 수술 방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,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실제로 흉터가 하나도 안 남는 건 아니고요. 이 흉터를 눈의 라인을 따라서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내 눈의 모습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이런 형태로 수술이 가능해졌단 말이죠. 근데 아직까지도 옛날의 그 수술 방법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, 이렇게 앞트임을 하게 되면은 눈 앞쪽에 흉터가 좀 크게 남게 되고요. 제가 말씀드린 그 무용 앞트임, 매직 앞트임, 이 방법을 썼을 때 나타나는 흉터보다 훨씬 더 큰 흉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했을 때 흉터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앞을 틀 때 흉터 라인을 눈의 라인에 맞게 교묘하게 잘 숨기는 거를 아직까지 좀 터득하지 못한 초보 선생님들께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, 이렇게 되면은 눈 앞쪽에 단차가 지거나 아니면은 흉을 좀 과하게 남겨서 눈의 라인과 흉터의 라인을 일치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흉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고, 이거는 미용적으로 절대 예쁜 눈이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앞트임을 하다 보면 늘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얘기인데, 우리는 앞을 트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수술을 해야지 피부를 많이 잘라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꼭 드리는데, 수술을 하다 보면 그 유혹이 있어요. 남는 피부가 이렇게 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너무 과하게 잘라내게 되면은 눈 아래쪽으로 해서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그런 흉터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수술할 때 절대 피부를 많이 제거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 또한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수술하는 선생님의 정성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, 수술할 때 당연한 소리지만 봉합을 꼼꼼하고 신경 써서 해주게 되면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. 자, 오늘은 어떤 수술 방법이 좋은 앞트임 수술 방법인가에 대해서 앞트임 복원을 많이 하는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. 다음번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